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네, 전투기, 전차, 항공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봤잖아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군사 무기에 대해서 알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입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군사 무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미사일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대체 언제 처음 나왔나 이게 네. 궁금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미사일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 활이나 돌팔매처럼 멀리 보낼 수 있는 걸 예전엔 다 미사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멀리 원거리를 날아가서 이렇게 빵 하고 터트릴 수 있는 폭탄을 이제 옮길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장 현대적인 미사일은 지금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1차 대전 때, 네. 2차 대전 때 그 독일이 V1 로켓을 처음 만듭니다. 보급병기 1호라는 뜻인데요. 네. 무인 제트기에 자이로스코프를 달아서 이제 목표로 날리는 매우 원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이제 그 V2라는 로켓부터는 현대적인 미사일 모양을 하고 있어서 수직으로 발사돼서 쭉 날아가다가 목표에 정확히 떨어지는 방식이 됐는데 이 V2 로켓을 개발한 것은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라고 네. 이분은 우주 개발, 로켓을 만든 분으로 유명하죠. 예, 이 맞아요. V2가 이 로켓의 원형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모든 미사일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네, 이 V2 로봇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는 미사일에 대해서 좀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로켓과 이 미사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로켓하고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같지만은 네. 로켓은 우리가 우주로 이렇게 날려보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켓은 그 이제 유도 장치가 없는 것을 이제 로켓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유도 장치가 장착이 돼서 정확히 목표로 날아가는 것을 미사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정확한 게 이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예,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네. 구분이 굉장히 많이 좀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방사포라고 그래서 왜 그 이제 북한에서 막 쏘는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로켓인데 요즘은 이 로켓 끝에다가 GPS 장비를 장착을 해서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경계가 희미해지긴 하지만은 사실 좀 더 멀리 나가고 정확히 날아가는 것을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멀리 날아가는 게 미사일이다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미사일의 뭐 종류도 쓰임새에 따라서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어디서 어디로 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날아가느냐, 혹은 쏘는 대상이 무엇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분류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발사해서 어디로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쏘면 지대지 미사일, 지상에서 공중으로 쏘면 지대공 미사일, 지상에서 배로 쏘면 지대함 미사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16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미사일에서 가장 큰 구분 중에 하나는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건 뭐예요? 순항 미사일이란 건 이제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걸프전 때 보면 정확히 목표를 찾아서 비행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느린 속도로 이렇게 천천히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는 걸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고 예. 탄도 미사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핵무기를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기권 밖까지 뚫고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탄도 미사일의 속도가 더 빠른 건가요? 탄도 미사일은 마하 5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음속의 5, 6배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순식간에 목표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뭐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속도네요. 예, 또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탄도 미사일의 위력이. 자,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또 방식도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럼 이 미사일이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뭐 전투기나 이제 전차 같은 걸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것은 사람이 타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지까지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이 장비를 개발하는데 장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의 목숨도 위험해지고 하지만은 미사일 같은 경우는 만드는 데 사실 그렇게 뭐 전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싸고요. 근데 먼 거리를 한 번에 날아가서 목표를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은 이 미사일의 탄도에다가 그냥 보통 폭탄뿐만이 아니라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장착을 해서 네. 그 한 나라를 괴멸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런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사하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북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하면 북한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미사일에 집착하게 된 거는 6.25 전쟁 이후입니다. 6.25 전쟁을 그 소련하고 중국이 자신들을 충분히 도와주지 않아서 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미사일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서 60년대, 70년대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은
그 소련과 중국이 기술을 안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기술을 가져왔냐면 중동으로 자신들이 이제 가서 중동 전쟁을 도와주면서 그 중동 국가들이 소련에서 받은 미사일들을 샘플을 입수합니다. 네. 이 샘플을 역설계를 해서 이제 처음 만든 것이 우리가 유명한 스커드 B, 그러니까 화성 5라고 부르는데 스커드 B 미사일이 나왔고 그 B형과 C형 이걸 합쳐서 북한은 600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드 같은 경우는 한 B형은 300k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C형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500km가 돼서 대한민국 전역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이 이제 노동 미사일, 이제 화성 7호라고 부르는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일본이나 혹은 미국을 굉장히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예. 무수단 미사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90년대 초반에 개발이 돼서 사거리가 3에서 4,00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장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그 KN-5H라고 그래서 네. 굉장히 커다란 미사일을 막 그 열병식에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미사일은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그 미국 본토까지 자신들이 사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실제 위력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말씀만 들어서는 굉장히 그렇게 무서운 위력을 가진 그런 미사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탄두가 보통 이제 저희가 500kg에서 그 1톤 정도까지를 폭탄을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1톤 정도의 폭탄이면은 그 건물을 한 두세 채는 그냥 그대로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그 그냥 일반적인 고폭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화학무기나 이제 네. 핵무기를 넣었을 때는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저도 뭐 군대에서 보면 작은 뭐 화약 하나로도 엄청난 폭발을 보곤 했었는데 네. 이렇게 미사일이 중요하고 굉장히 무서운 무기라면 우리나라의 미사일 수준은 어떨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대 자주국방을 처음 1970년 시작을 하면서부터 미사일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1974년부터 자체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79년도에는 백곰이라는 미사일이 처음 나옵니다. 사실 북한보다는 살짝 늦게 개발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이전부터는 개발하고 싶었지만 개발할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이제 여건이 없었고 예. 이제 1970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생기면서 이제 처음 그게 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첫 미사일이 나온 것은 북한보다는 빨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백곰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잘 되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기술이 부족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부품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네. 미국이 제한을 겁니다. 네. 이거 주변국을 너무 겁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주고 부품을 줄 테니까 대신에 180km 정도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현무1 미사일이라는 게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갖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야 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무2라는 탄도 미사일이 나와서 이것은 이제 지금 사정거리 300km 정도까지가 나왔지만은 좀 있으면 500km, 800km에 이르는 이제 이 미사일들이 이제 개발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미사일 개발에서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저희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개발을 해서 지금 사정거리가 1000km 이상이 넘어가는 현무3라는 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지상에서 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잠수함 그리고 수상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위력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계속 또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예. 미사일이 군사 무기 중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무기임에는 분명한 것 같네요. 네. 예. 오늘 그렇습-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